네, 이어서 수입과 대학 전염성 질병에 1학번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이처럼 귀여운 개가 개들이 주로 있는데요. 걸리는 유전적 얘네들 이렇게 질병에 대해 전염성 소개해 질병에 보려고 많이 합니다. 걸리게 되죠. 잘 이제 개 들어주세요. 디스템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볼 텐데, 개 디스템퍼의 정의는 이제 대표적인 급성 열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3-6일 정도의 잠복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CDB, 개 디스템퍼병은 CDB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감염된 개체에서 비즙, 분비물, 타액, 요 등으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에게 굉장히 전염성이 높아서 주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어린 개에서 발생이 많고 가끔 노견에서도 발생됩니다. 개 디스템퍼의 임상적 증상으로는 호흡, 소화기, 피부 및 신경 이 네 가지 증상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 후에 잠복기는 그 전에 잠복기는 3에서 6일 정도이며 그리고 잠복기 후에 코랑 눈에서 이렇게 분비물이 보이고 이제 경증의 원기 소실과 일시적으로 설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백혈구 감소증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7일경부터 회복되다가 2-3일간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다시 재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급성 증상에는 이제 원기 소실과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쇠약, 탈수 상태 등이 전신성 감염을 나타내기도 하고 안구의 투명도가 녹청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양성 비즙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구토나 점액성의 설사를 보이고 설사변에 악취가 있으며 혈액이나 포말이 함유되어 있고 오줌이 농후해서 농황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개 전염성 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개 전염성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개 전염성 질병으로 미열, 점막 충혈, 심한 쇠약, 백혈구 감소증, 출혈 시간 연장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 또한도 이제 여우, 늑대, 코요테, 곰과 같은 육식성 동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육식동물에서는 감염은 되지만 임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발병이 줄어들고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제 임상 증상은 미열부터 폐사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매우 어린 개에서는 폐사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첫 번째로 보이는 임상 증상은 발열으로 1에서 6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루 이상의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편도의 부종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에 심한 충혈 또는 점상 출혈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회복기인 개는 매우 잘 먹지만 체중은 천천히 늘어나고 그리고 각막이 혼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제 전염이 매우 빠르고 어린 강아지의 경우 심하면 종종 폐사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보바이러스는 이제 개의 창자나 임파 조직, 골수에 감염되고 이 장염은 50, 구토, 설사, 탈수가 특징이며 부적절한 시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파보바이러스 장염의 진단은 이제 지속적이고 심한 구토를 할 경우, 그리고 분출성 설사를 할 경우, 그리고 식욕 감퇴가 있을 경우, 침울할 경우, 선홍색 구토 혹은 붉은 변, 검은 변을 보일 경우, 고열이나 허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는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증상들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가 최근 보이는 개의 변화에 수의사가 관심을 기울여서 관찰하면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증 치료와 증상에 대한 투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처음에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체액과 전해질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질과 체액 손실을 막는 구토나 설사를 먹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항구토제는 방금 말했다시피 구토를 잡아주는 약이고요. 그리고 전해질 투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짧은 금식 후에 자극이 없는 시기가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전염성 기관지염, 네 번째구나. 네 번째로 전염성 기관지염, 캔넬코프의 정의에 대해서 볼 텐데, 이제 이 질병의 원인은 몇 가지 병원균에 있다고 하는데, 파라인플루엔자와 그리고 보르도델라 브론키세프티카라고 합니다. 네. 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통해서, 감염되게 되고, 이제 감염된 개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이 공기 중에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캔넬코프 혹은 전염성 기관지염이라 불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단체 사육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기침이 주된 증상인데
이제 객사 병원차에 따라서 공부가 기간 다르다고 하고, 그리고 구역질 구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간혹 열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으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감염 이후 잠복기는 이제 3에서 10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3주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증상과 병력을 바탕으로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같은 증상을 보이는 개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 진단이 더욱 쉬워지겠죠. 그리고 최근 다른 동물과 접촉한 적이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캔넬코클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진단적 검사는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질병의 치료는 이제 기관지 확장제, 소염제, 진해제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캐넬코프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지만 세균 감염에 의한 캐넬코프는 항생제가 이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렙토스피라병에 대해서 정의를 할 텐데요. 발음이 안 좋네요. 렙토스피라병은 렙토스피라균에 의해서 인수 공통 질병인데, 렙토스피라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악음성 또는 만성 전염병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각국에서 혈소뇨, 빈혈, 황달, 유산암 및 부임 등의 증상가 나타내며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연령의 이제 렙토스피라 병은 특징이 모든 연령의 가축에 감염되나 임상 증상은 어린 가축이나 임신한 가축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균은 혈액 내에서 증식을 하고, 임신한 가축에선 유산, 사산 등이 일어나고 정상 분만이 되어도 허약한 송아지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젖소 같은 경우는 유방에 감염되기도 하며, 유방에 감염될 경우 우유 생산량이 감소되고 혈액 또는 노란 응고물이 있는 우유를 분비한다고 합니다. 네, 이 진단은 이제 열, 빈혈, 황달, 혈색소뇨, 유산 및 불임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성형의 경우 간 등의 내부장기나 혈액, 우유 등에서 체액이 나오고, 그리고 만성이거나 복용동물 같은 경우에는 신장 요생식기에서 균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혈청학적인 진단법으로는 이제 현미경 응집 용균 반응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여기까지 전남대 수의과대학교 1호학번 김준걸이었습니다.